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뭐 그래도 이제 어저께 TV를 조금 보니까 명동이나 홍대 거리에 사람들도 많고 제법 연말 분위기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다양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그 KBS에서 이제 그 시사 기획 프로그램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굉장히 이제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현실화되어서 이제는 KBS PD들조차도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럽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이 중국 친구들이 굉장히 범죄 조직이나 이런 막말로 이제 전체주의 사회를 이끄는 공산당으로 구성된 이제 권력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화폐나 이런 예로부터 이제 소위 범죄 조직들하고의 어떤 소위 콜라보라 그럴까요? 협력 체제가 잘 맞아 돌아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 뭐냐면 캄보디아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캄보디아에다가 어마어마한 중국인들이 그 범죄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2030 젊은 사람들이 취직도 잘 안 되고 상당히 이제 또 정신 세계 자체도 소위 한탕주의나 이런저런 코인이나 주식이나 연끌 부동산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정신 세계가 이제 좀 황폐화돼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꼬셔다가 프놈펜 공항에서 납치를 해서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소위 피싱 조직이나 또는 이제 그 주식 사기 투자하는 리딩 그런 어떤 조직, 그 외에 이제 소위 불법 카지노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 조직에 감금을 해서 말을 잘 들으면 그 나름대로의 자유를 주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깜짝 놀란 거는 그 큰 시설 내부에 화장터도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그냥 화장해서 뿌려버리는 정도로 그 잔혹함과 그 사악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KBS 럽보에서 그렇게 나온 숫자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20-30명의 한국인 청년들이 프놈펜 공항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이면은 400명, 5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KBS PD가 취재한 그 빌딩도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의 조직이 커 보였는데, 현지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정도는 중소기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그러니까는 그 외에 이제 한 곳을 이제 또 잠입을 해서 큰 데를 털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캄보디아 소위 인터폴하고 이제 정부군하고 공조를 해서 그 큰 범죄 조직을 털어서 체포를 했는데, 거기서 체포된 사람의 수가 1000명을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조직이 그렇게 크게 하는데, 그게 여러 군데가 있고, 또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다른 어떤 동남아 중국이 이제 소위 약간 무법지대 비슷한 나라들을 이용해서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그런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피싱이나 리딩 주식 투자 사기나 이런 걸로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넘어서서 거기서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다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으니까 아예 진짜 악마로 변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이게 큰일이죠.
그 돈이 1년에 뭐 한 50조에서 100조가 나간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는 뭐 그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주 이제 그 인터넷 시대에 그 사기 수법도 고도화돼 가지고 과거처럼 뭐 도발을 해 가지고 사람 납치해 가지고 뭐 랜섬이죠. 그 돈을 내놓으라고 뭐 이런 식의 무식한 짓은 하지 않고 그 범죄 조직과 연합을 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종의 이제 한국의 그 자산과 자본을 털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 갔던 그 범죄의 중심에는 그 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돼 있는 그 국회의원들과 또 중국 과의 이제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면 2010년 이후로 뭐 갑자기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물갈이가 아주 심했는데 지금은 보면 민주당 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소위 김일성 민족주의 주사파 운동권을 했던 그런 어떤 아주 정말 그 반대한민국적인 그 소위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어쩌면은 고의적으로 한국 사회 내부를 파괴시키기 위해 가지고 청년들을 물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범죄 조직과 마약 그다음에 뭐 사기 도박 그다음에 뭐 이런 피싱 그다음에 주식 사기 투자 이런 말할 수 없는 소위 고도로 그 사악하고 엄청나게 이제 조직적인 그런 범죄를 계속 확대시켜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소위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 지금 뭐 마약 완전히 그 유통국가가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청년들이 납치돼 가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사회적인 어떤 암적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통계가 이제 잘 잡히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제 소위 중국 조선족을 우리 그 한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얼마든지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조선족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인구가 거의 뭐 한 7, 80만 명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유학생들은 또 몇 명이니까 10몇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국 공안이나 중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친중적인 사고를 하는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시위를 한다든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동원력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지금 한국 사회가 거의 뭐 절단이 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제 법안을 뭐 이제 간첩법을 통과시키자 하더라도 이제 간첩법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뭐 그건 뭐 상관없는 일이라고 통과시키지 않고 그 외에 친중적인 요소로 한국 내부에서의 법안을 조절을 해서 그렇게 이제 소위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그 중국에 종속될 상황까지 지금 거의 왔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핵심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있는데요. 이 친구도 보면 그러니까는 뭐 다 이제 중국, 중공, 북한 뭐 좀 더 나가면 러시아 이렇게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소위 소위 운동권에서는 듣보잡이었죠. 뭐 전혀 뭐 자기 살려고 그 검정고시 해가지고 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올라와서 이제 처음 이제 같이 그 성남시장 하면서 이제 손을 잡은 게 경기 동부연합 그 주사파 그룹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사파 운동권들도 이재명이한테 꼼짝 못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세력이 이재명을 키운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재명에게 자금과 인맥과 이런 걸 다 대주고
그렇게 이재명은 이제 뭐 솔직히 불알 두 쪽밖에 없는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뭐 도박 심리에 모든 걸 다 걸어가지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소위 프로텍터 역할을 했던 게 중국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뭐 확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지금도 이제 그 윤석열 탄핵과 뭐 내란 수계로 잡아 넣어야 된다고 계속 떠들어대는 게 그 정도의 세력과 자금과 인맥과 뭐 그런 어떤 뭐 정말 도망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세력의 압박이 있었다면은 지금 뭐 그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들도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다 이제 그 눈치 빠른 기회주의자들이 그런 걸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게 큰일이 났고 이제는 뭐 거의 정말 뭐 웬만큼 뭐 자유민주적인 질서 하에서의 대항 의식과 그런 어떤 투쟁 갖고는 이런 암적 존재들을 발췌해내기에는 정말 역부족이 아닌가. 이제는 정말 유혈 투쟁밖에 남지 않지 않았나. 우리가 살려면 그런 어떤 아주 심각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아무튼 사실 저는 뭐 또 뭐 제 책 제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2019년에 이제 대한민국은 내전중 1권을 쓰고 냈더니 사람들이 무슨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무슨 대한민국이 내전 중이냐고. 근데 지금 이제 4권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내전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그 김대중을 거쳐서 노무현 때 이 좌익들의 대오는 다 완성이 됐어요. 이미 완전히 그 사회 진지를 다 구축하고 언론과 소위 그 정관계 사법계까지 딱 그 대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가 그때 이제 정동영이라는 친구도 엉터당도 않게 뭐 한 500만 표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MB 시대를 열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소위 자유애국 시민들에게 주는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대통령 자체가 무슨 뭐 실용주의니 뭐 이념이나 이런 그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자기 관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그 이미 대화가 다 확립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때 만들었던 민주화 보상법이니 뭐 과거사 뭐 보상이니 뭐 하회와 진실위원회니 딱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보상금을 집행한 사람들은 이명박과 박근혜에서 이명박 때 어마어마하게 풀린 보상금은 그 보상금으로 지금 소위 찌질하게 이제 뭐 경기동부연합처럼 뭐 경기도 저 밖에 있던 인구들이 이제는 뭐 국회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간변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민주노총만 보십시오. 민주노총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됩니까?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뭐 민주노총이 이제 소위 모든 어떤 대한민국 제야 노동 세력을 다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들어간 게 주사파가 민주노총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트랙터 20대 몰고 온 그 소위 그 전농 이제 지방으로 가서 지방을 이제 소비에트화 해야 되겠다는 애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지방도 지금 완전히 소비에트화가 돼 있고 전농이 몰려오니까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간식도 주고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하니까 고딩들이 다 튀어나와 가지고 걔들하고 합쳐 가지고 용산에까지 와가지고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교조, 전농, 민주노총 뭐 이래가지고 뭐 소위 그 행동파들은 이제 확실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막내가 그 화실에서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왔는데 저한테 얘기가 뭐냐면 초등학교 애들이 윤석열 탄핵이라는 동료를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래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새야 파랑새야 녹두 받지 않지만 완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정교조 선생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의 정신세계,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의 정신세계, 그리고 이제 소위 삶의 허덕이는 3040의 정신세계가 다 흐트러진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존재하기가 참 힘이 든 상황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크리스마스고 그래서 이제 언뜻 이제 느낌이 드는 게 또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이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아마 이제 제가 여기 또 토코빌 책도 갖고 나오고 했는데 토코빌이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때가 1840년대입니다. 그리고 1852년인가 또 이권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토코빌이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9개월 동안 저 위에 그 소위 그 캐나다 케벡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저 밑에는 그 뉴올리언스, 그때 토코빌이 왔을 당시에는 이제 서부 개척이 한참이고 그 플로리다까지는 이제 아직 이제 소위 문명 세계로 제대로 개척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한 14개주입니까 15개주 미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썼는데, 제 생각에는 도스토옙스키가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를 가라마조프가의 형제가 소위 이제 소위 도스토옙스키는 3단계까지 기획을 했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마지막으로 소위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프랑스 혁명도 보고 뭐 제 생각에는 토코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나 그 토코빌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그 앙샹레즘과 혁명, 그것도 1852년인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도스토옙스키가 소위 알렉시스 토코빌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가라마조프가의 형제 일단락이 나왔을 때는 그게 1880년에 출판이 됐으니까 한 30년의 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가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그게 한 1600페이지 되는 굉장히, 이거 가라마조프 아버지 아주 뭐 막장이죠. 그러니까 소위 아담과 이브, 그다음에 카인과 아벨,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다 돼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어떤 사건이죠. 근데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5권에 나오는 대신문관, The Grand Requital인가요? 아무튼 대신문관과의 대화, 예수와 대신문관,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참 아무튼 기가 막히게 이제 인간의 심리를, 뭐냐 하면은 가라마조프가 형제들이 막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막 이런 막 그런 어떤 막 인간의 내면이 드러나면서 갑자기 이제 5권에서 15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로 장면이 이제 떨어집니다. 세비야에서는 그때 이제 소위 마녀사냥, 종교 재판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벌어졌고, 캐톨릭 이라는 거대한 권력 기구가 이제 존재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비야의 대신문관이 100명의 마녀, 이단과 마녀들을 화형시킨 다음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예, 소설 속의 얘기입니다. 예수가 재림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동요하고 있는데 광장에서 죽어 있는 소녀를 이 예수가 살리십니다. 그걸 대신문관이 보고 바로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를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해가지고 가두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혼자 살짝 내려와가지고 대신문관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야?
그가 맞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대답을 하지 않자, 대답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대신문관이 막 예수에게 설교를 합니다. 왜 너는 나약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소위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느끼는 거 그걸로도 영혼이 충분히 그냥 그렇게 노예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신앙을, 하나님을, 믿음을, 너를 선택하게 만들었느냐? 왜 너는 사탄이 유혹하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음을 보여라. 그 다음에 내게 절하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이 세 가지의 제안을 거절을 했느냐? 사람은 말이야, 절대로 자기 자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신앙의 마음의 영혼의 자유와 영혼의 선택보다는 눈에 보이는 빵과 재물과 부귀영화가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소위 질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는 자유의지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잘못이다라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이 대신문관이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대신문관은 지 얘기 다 하고 풀어줍니다. 그 예수는 사라지고, 그리고 대신문관은 어제와 똑같은 일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때 대신문관의 나이는 거의 90살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약한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나약함, 자유를 지킬 수 없는 인간의 그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현세에서의 그 부귀영화와 재물과 권력 이런 것들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신문관이 뭐냐 하면 그 위에 이어지는 뭐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나치즘이나 그다음에 스탈린이나 뭐 레닌의 어떤 공산주의 사정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인민을 위해서, 인민의 자유를 위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유토피아를 위해서 내가 결행을 한다 해놓고 혁명을 한다 하면은 전부 다 그 대신문관들은 뭐가 되죠? 딕테이터. 완전히 자기 혼자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르는 절대 권력자가 돼서 인민에게 유토피아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처해 있는 이 김일성 민족주의 참 말이 좋습니다. 김일성 파죠. 김일성 주사파 신봉하고 있는 이 운동권 출신의 이 소위 대신문관들이 지네들끼리 이제 또 라인을 형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그런 거예요. 이제 굉장히 웃기는 거는 이네들이 이제 중국하고 통해서 이제 북한은 노골적으로 이제 소위 전체주의 국가임을 왕조적 전체주의 국가임도 눈에 띄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는 살살 자본주의적인 색깔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겉으로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자유평등 자유평등 공정 법치 이런 걸 막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다 거짓말이죠. 구라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칠어로 잘 해놓는데 그거 비슷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들을 속여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속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소위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참 크리스마스 때 이제 굉장히 무거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왜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대신문관 얘기를 꺼내왔냐 하면은 아무리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이 충족되더라도 인간이 생각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나 양이나 개들이 물론 요새는 이제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좋아가지고 부자가 몇백억씩 유산을 남기고 하는데
그런 동물들에게 뭐 몇백을 남겨줘도 그 동물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없는 자들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와 재물과 권력과 권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뭐 또 이데아 이원론적인 삶을 얘기하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던 게, 도스토옙스키는 그 혼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자세로 이제 인간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는 그 이데아적인 이원론적인 소위 신이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난관을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체제라는 것을 지금 완전히 실행을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완전히 그 사회 전체를 자연 상태로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지금 처해 이제 상황이 그런데, 아무튼 간에 뭐 최대한의 모든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 모아서 이제는 뭐 결단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위기를 잘 모면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게 과거와 같은 좋은 시기는 이제 허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크리스마스인데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